일반 사회의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큰 의미 아니고요. 질서의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가해지는 제재다. 자, 형벌은 뭐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법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 이제 행정 형벌을 부과하는 거고, 질서에 좀 문제가 일으키는 건 조금 약한 과태료를 때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2번도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행정 형벌은 어떤 공적인 목적을 직접 또는 정면으로 위반할 때, 이에 반하여 둘째 줄 질서벌은 그냥 셋째 줄에 그냥 질서에 장애를 줄 가능성 조금 약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판례 A급이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형벌을 때릴지 질서벌을 때릴지 얼마를 때릴지 이런 거는 국회가 법을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입법 재량이다. 법을 만드는데 선택권이 있는 거다. 맞는 판례로 나오죠. A급. 그 다음에 법적 근거는 아까 조례로 질서벌 때릴 수 있다 이런 거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가면 길에서 담배 피면 10만 원 때리고요. 어떤 데는 담배 피면 5만 원 때리고요. 각자가 만든. 어디는 담배 피워도 안 때리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례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이렇게 규율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질서벌에 대한 건 질서 위반의 규제법이 만들어졌고, 4번에 병과의 가능성. 병과가 뭐야? 같이 때릴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위반 행위를 하나 했는데 행정 형벌도 때리고 과태료도 때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벌금도 때리고 과태료도 또 내고 좀 이상하긴 하죠. 하지만 540페이지 판례 1번 A급이요.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즉 제일 끝에 과태료도 때리고 그거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 누구? 대법원. 우리 대법원은 둘 다 때릴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 2번 헌법재판소는 약간 합리적이에요. 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이러이러한 제재로서 형벌과 목적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그냥 중복되는 면이 있음으로 하면 되죠.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병과하여 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이다 이거죠. 그런 정신에 배치되어 국가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되는데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상당히 비겁한 표현이죠. 어쨌든 헌재는 그래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둘 다 때릴 수 있다. 헌재는 둘 다 때리면 좀 거시기하다는 입장이다. A급이에요. 질서벌과 징계벌은 당연히 전혀 다른 거니까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죠? 판례 A급. 말만 알면 돼요. 질서벌과 징계벌. 그 다음에 이제 질서벌의 과벌 절차는 이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가면 됩니다. 과태료 액수를 50% 감액하여 부과한 과태료 액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B급이에요.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행정형벌을 이 질서벌로 많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행정형벌의 질서벌화. 행정형벌의 질서벌화. 그 다음에 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주요 내용인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통 강의를 특강 같은 걸 하면 1시간 정도 더 걸리는데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그러기에는 좀 어렵고, 일단은 보죠.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우리는 질서위반행위라 그래요.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때릴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때릴 때, 자 이런 거는 행정법규 위반하고는 좀 다르죠. 따라서 이런 거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A 별표인데 시험은 과태료를 네모해 놓고 다음 네모에 들어갈 말은 과태료. 너무 쉽게 내요. 그래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청 당사자 맨날 하는 말이고요. 3조 질서 위반 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항상 이런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라요, 여러분. 행위시의 법률에 그 행위할 때의 법률에 따릅니다. 행위시 별표 부가시 X 이렇게 되겠죠? 이항 분명히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근데 법률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됐어요. 옛날에는 담배 피면 10만 원 때리던 걸 요번에 시장이 담배를 좋아해. 5만 원으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때려야 돼? 변경된 법률을 적용해 줍니다. 낮은 걸 때려준다는 거예요. 변경 전 X, 변경된 시험 문제를 내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는 살짝 바꾸면 되니까. 사망 과태료 나왔어요. 근데 아직 안 내고 있었는데 법률이 변경되어 이제는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징수나 집행을 면제해 줍니다.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과태료 나왔어요. 혹시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안 때릴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안 내고 개기는 것이. 그러면 진짜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과태료 안 때리게 되면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좀 리스크는 있죠. 법이 안 바뀌면. 옛날에는 과태료는 이자가 안 붙었어요. 가상금이 안 붙어. 한 번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 나오잖아요. 4만 원이면 영원히 4만 원이야. 그래서 나중에 차 폐차할 때 그냥 4만 원 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내죠. 이자도 안 붙으니까. 근데 이제 이 법을 만들면서 좀 이따 보면 가상금을 때립니다. 이제 100분의 5까지 붙어요. 매달. 그래서 안 내면 계속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기도 그렇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가 이제 4만 원 이렇지. 다른 뭐 환경과 관련된 법의 과태료는 1,000만 원도 넘고 2천만 원도 넘고 막 그래요.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3조 별표, 4조 별표.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위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고 당연하겠고 영역 밖에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놈에게는 우리가 적용할 일이 없죠. 미국에서 미국인이 지랄한 건 그건 미국 법이 적용되는 거죠. 미국 가서 우리나라 애들이 지랄한 건 그거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역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3.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위반 행위를 한 외국인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선박, 비행기는 우리나라 선적이면 우리나라 영토하고 똑같아요. 당연히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1, 2, 3 다 별표고요. 5조 별표 2개요. 과태료 부과나 징수나 재판이나 집행 절차. 자, 이 모든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통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왜? 일반법이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따르고 없으면 요 법을 적용하자. 행정절차법도 그랬고 정보공개법도 그렇고 다 그래요. 유일하게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게 있다면 다른 특별한 게 있다면 원래는 그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왜? 모든 과태료에 관한 징수나 모든 절차를 통일을 시키려고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에 혹시 다른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걸로 오라고 법을 만든 거죠. 시험은 어떻게 낼까요?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별표 2개. 그 다음에는 성립 6조.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위반행위 과태료 못 때리고요. 고의과실이 없으면 이제는 과태료를 때리지 않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과태료는 고의과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때립니다. 이제는 고의과실이 없으면 안 때려요. 별표 2개. 그 다음에 위법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하고 한 위반 행위는 가로 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 하나요. 요 줄 쳐놓은 걸 빼고 시험에 많이 내요. 그러면 X입니다.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야 안 때리는 거예요. 별표. 책임연령 14세입니다. 형사 미성년자하고 똑같아요. 14세 숫자가 별표입니다. 심신장애
아예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놈은 과태료 안 때리고요. 미약하면 감경하고요. 이거는 형법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경찰에 잡혀가면 술을 많이 먹었고 기억이 안 납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심신상실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그렇게 가고 법원도 술을 많이 먹었고 내 컨트롤이 잘 안 됐다.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막 감경해줘 버리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무리가 있었죠. 사람들이 근데 성폭행 사건 이런 거 애들 송도순인가 하도 그때 송강강 뭐 하도 호순인가 그 이름이 비슷한 놈이 그때 막 연달아 막 잡혀가지고 걔들 다 이제 막 감경해줘 버리고 큰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지금은 감경 잘 안 해줍니다. 술 먹고 뭐 이렇게 해도. 어쨌든 그 조항이 그대로 형법에 있는 걸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근데 3번 보면 스스로 심신장애를 이렇게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마는 술만 먹으면 이상한 짓을 하는 놈이야. 그냥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술 먹고 지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해야지 하고 술을 막 먹는 거야. 그런 놈들은 감경해주면 안 되겠죠. 그 얘기예요. 11조 별표, 12조 별표, 13조 별표, 14조 됐고요. 15조 5년간 별표. 자,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거 하나 설명하다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제가 특강으로 사이트에 올려보든지 할게요. 자, 다음.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16조. 자, 과태료를 때리고 싶어요. 여러분 공무원이 됐어요. 그냥 때리면 안 돼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6조 1항 별표.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아빠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는 주차 금지 구역 이런데 딱 일부러 차를 딱 세워요. 그리고는 몰래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누군가가 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소스 과태료 딱지를 딱 붙일 거예요. 그러면 그 딱지를 집에 갖고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쭉 적혀져 나와요. 그리고 이의제기도 한번 해보는 거야. 이 불복하는 방법대로. 그러면 이의제기 한번 하면 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약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 정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정식도 재판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타고 태평양을 건널 때 담배도 한번 펴보는 거야. 그러면 과태료도 때리고 이렇게 할 거다 이것이. 누가 해보라 그러던데 그러지 말고. 자, 17조 전자문서도 되고요. 동그라미. 18조 강경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하면 강경 다 해줍니다. 이것도 다 나와요. 여러분 이제 주차 위반하면 얼마예요? 4만 원이거든요. 자진해서 납부하잖아요. 32,000원만 내면 돼요. 8,000원을 깎아줍니다. 이 조항이 강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19조 5년, 24조 100분의 5, 그 다음에 100분의 5가 이제 이 가산금이에요. 가산금. 그 다음 달부터는 1000분의 12가 따라 붙습니다. 그 대신 60개월은 초과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한 5달 전에 홍합탕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한다고 차를 세울까 말까 한 9시 다 됐어요. 그 바로 옆에 세탁소였는데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 시간 단속 안 한대. 그래서 딱 세우고 한 9월달쯤 됐겠다. 그 바깥 테라스에서 이제 홍합탕하고 소주 먹고 있는데 좀 이상해. 딱 돌아보니까 주차 위반 딱지를 붙이고 막 도망을 가는 거야. 신기해. 그것도 처음 봤어. 따라가서 한번 봐달라 그러려다가 뛰어가는 거 보니까 그냥 내고 말지 했는데 아직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계속 가산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100분의 5씩, 100분의 5씩. 근데 60개월 동안은 계속 쌓이도 그 이상은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한 6만 원 정도로 끝날 것 같아. 그때 내면 되지 하면서 지금 안 내고 있어. 여러분들 바로바로 내시고
어제도 집에서 나오는데 우편함에 독촉장이 서울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다고. 잘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고 24조. 24조의 2 동그라미 상속재산. 다음 불복으로 갑니다. 20조. 1항 별표 2개예요. 행정청이 부가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60일 이내. 60일이 별표예요. 과륙.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며칠? 며칠? 민구라고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 아이, 내 친구 다음 데리고 와야 되겠네. 민구. 이거는 과륙. 과륙. 과일과 육접. 말이 되나? 과륙. 외우라고. 2항 별표. 이의 제기를 하는 순간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소송 제기하면 법원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이의 제기하면 그냥 없어져. 취소할 필요 없어. 맞잖아요. 따라서 시험에 많이 묻는 거예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고 됐고요. 이의 제기하면 14일 이내에 이제 법원에 이제 행정청이 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법원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해요. 비송 사건하고 비슷한데 따로 이렇게 조문을 만든 거예요. 14일 세모.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위반 행위 조사할 수 있고요. 2항 동그라미 사망 세모. 23조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겠고 25조 동그라미 당사자 주소지 법원으로 갑니다. 26조 세모 통보한 때. 27조 이송 결정에 대해서 무슨 결정 나오면 여러분들은 즉시 항고란 말이 나와요. 세모예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통보하고 신문도 하고요. 출석 요구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조로 갑니다. 재판은 과태료 재판은 판결로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써서 결정으로 합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이 하는 판단을 재판이라 그래요. 재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장 발부 명령이란 게 있고 판사들이 하는 게 결정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판결이죠. 소송은 판결로 해요. 판결문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는 결정문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영장 발부 명령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결정, 판결. 판결에 불복하는 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 한다 그래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내가 불복하고 싶어요. 고등법원에 항소라 그래요. 항소. 대법원에 가는 걸 상고라 그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상소제도. 그렇죠? 결정은 항소가 아니기 때문에 항고라는 말을 쓴다고. 이것도 시험 나와요.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그러면 X야.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라 그래야 돼요. 즉시 항고. 동그라미. 자, 36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합니다. 결정의 별표. 판결 X 이렇게. 결정은 당사자들한테도 고지가 하고요. 고지가 되고요. 검사한테도 갑니다. 행정청은 이제 싹 빠지는 거예요. 검사한테 이제 검사가 상대방이 담당자가 됩니다.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고 선고받은 바 41조는 동그라미 해갖고 읽어보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이제 재판 결정이 나오잖아요. 누가 과태료를 받으러 갈까요? 판사가 돌아다니기는 그렇잖아요. 검사가 명령으로 집행을 합니다. 검사가 다시 명령장을 내요. 동그라미 정도예요. 43조 별표 2개예요. 검사가 이제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데 과태료를 최초로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울시 종로구에 갔다가 차를 잠시 세워놨는데 주차 위반
했어요. 예, 이제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서울시 종로 구청장이 부과한 거예요. 주차 위반은 각 시군 구청장이 하거든요. 자, 나한테 부과가 됐어요. 그냥 내요, 4만 원을.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돈은 종로 구로 들어갑니다. 종로 구 돈이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종로구에서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 정해져 있긴 해요. 뭐 도로교통과 관련된 돈으로 쓰도록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구청에서 돈이 부족하면 한 바퀴 돌죠. 그러면 돈이 막 싹 걷어들여지죠. 어쩔 수 없죠. 자, 그냥 내면 종로구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불복하고 싶어요. 억울하다 이 말. 나는 고의과실이 없으면 이제 과태료 안 때리잖아요. 나는 종로에 가서 이렇게 노란 선이 안 꺼져 있었어요. 길에. 갓 포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은 주차 위반하면 주차하면 안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야. 나는 처음 가는 곳이니까. 다른 차들도 세워놨길래 나는 세워놓은 거예요. 자, 따라서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포장을 해서 아직 선을 안 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과실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의 제기하면 돼요. 경로구청장한테 내면 돼요. 이의 제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과태료 부과 처분은 어떻게 되죠? 없었던 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종로구청장은 어떻게 할 거야? 야, 귀찮아 죽겠는데 또 불복하고 그래. 이 서류들을 다 어디로? 얘 주소지에 법원으로 다 보내요. 이게 관할 법원이에요. 그러면 법원 판사 한 사람이 원고 피고가 아니에요. 원고 피고는 소송일 때. 이거는 원고 피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서류만 가지고 판사 한 사람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서류를 보니까 내야 돼요. 이의 제기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과태료 결정을 내립니다. 4만 원 내라 이렇게 내요. 판사 이름 도장 꽝 찍고. 판사가 부과하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검사한테 보내준다고. 그럼 검사가 원래는 집행을 해야 돼요. 검사가 지금 이런 거 할 일이 있어요. 뭐 범인이나 잡으러 다녀야지, 그렇죠? 바쁜데 과태료나 받으러 다니겠어요? 검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제 처음 때린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합니다. 이렇게 네가 받으라고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최초 부관 행정청이 종로구청장이었잖아요. 이걸로 네가 받아라 하면서 위탁해주면 이제 얘가 과태료 결정문을 가지고 얘한테 보내가지고 돈을 내라고 만듭니다. 돈을 내죠. 내면 이 돈은 옛날 같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갔냐면 국가로 들어가요. 왜? 판사가 때린 결정이니까. 국가 거니까. 그냥 내면 종로구로 들어가고 똑같은 과태료였는데 불복하면 국가로 들어갔어요. 국고로. 이게 과태료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을 만든 거예요. 이제는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당의 지자체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국고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국고로 갔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별표 3개.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내겠죠. 근데 이상하게 안 내요 이걸. 이렇게 중요한 걸. 이해가 안 가. 몰라서 안 내는 것 같아. 행정법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만 행정법은 특화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정보 공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으면 정보 공개법만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행정법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이런 건 잘 모르죠. 그냥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출제위원으로 이제 뽑혀갖고 들어가면 내긴 내야 되겠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주차 위반을 한번 해봤지만. 그러니까 이게 쭉 보다가 이게 눈에 안 오른단 말이에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숫자는 하나 했던 내고 말이에요. 14세 이런 걸 안 내고. 이런 걸 중요한 걸 안 내고. 자, 그렇다 이 말이죠. 44조. 원래는 다 약식으로 합니다.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이게 더 많아요. 99%는 이걸로 합니다. 그럼 중요하지는 않고요. 7일 이내 이의신청 세모. 이의신청 방식, 이의신청 취하 1항 동그라미. 각하 확정됐고요.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52조. 옛날에는 과태료 안 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과태료를 내게 만들려고 관어 사업을 제한할 수 있게 했어요. 동그라미에요. 허가 등을 취소해버립니다.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과태료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3회 이상 체납하고 하여튼 이런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를 아예 취소해버려요. 또는 영업정지를 때려버려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과태료를 이제 안 내기도 어려워요. 동그라미. 53조. 또 어떤 게 있냐면 과태료를 많이 안 내잖아요. 신용정보기관에다가 자료를 넘겨줘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을 때 3등급에서 4등급, 5등급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요. 신용관리를 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도. 동그라미. 순간 걱정되네. 과태료 안 낸 게. 4만 원 이런 거 안 내갖고는 정보 제공 안 해요. 걱정하는데. 54조. 고액 상습 체납자는 30일의 범위 안에 감치도 할 수 있어요. 감치가 뭐냐면 경찰서에 가면 유치장이 있어요. 유치장에 30일 이내로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무시하죠? 과태료 안. 그게 역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 별표인 거야. 이 법이 2007년도 만들어졌어요. 자,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다음날 신문에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는 과태료 안 내면 체납하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타이틀로 해갖고. 근데 아직 한 명도 뭐 없을 거야 아마 감치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있는지. 나를 뜨끔하게 하는 조문이네요. 1항 다음 페이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염치할 수 있대요. 자, 오늘 그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갖고 오긴 했어요. 월요일날 내려고. 제가 월요일날 하루 모처럼 쉬려고. 너무 이번엔 고생을 해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갖고 막 월요일날 하루 휴가를 내고. 근데 휴가인데 그거 내러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다음 달에 내지 뭐. 됐습니다. 됐어요. 끝. 확인 문제는 됐습니다. 너무 어려운 판례니까 나중에 아니면 아예 풀지를 마세요. 옛날 문제라서. 됐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을 하죠.